예, 제50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선을 하고 보니까 50차네요. 예. 주말에 이런저런 뉴스를 대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걱정, 또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저 스스로도 당혹스러운 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청와대 행정관이 인사 파일을 들고 참모총장을, 그것도 집무실도 아니고 청와대 안도 아니고 바깥에 카페에서, 그것도 인사 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아마 일이 있어서 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하고 같이 만났다.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니 왜 청와대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왜 만나며, 그것도 밖에서 말이죠. 상의할 일이 있으면 집무실로 찾아가든가 국방부 내 회의실을 빌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 어디로 오든가, 청와대 도로가 힘들면 서면을 해서 당시 만나든가, 얼마든지 공식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 형식이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코미디 같은 일이기도 하고 제 청와대 근무 경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지금 정부의 청와대는 도대체 어떤 청와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 청와대 행정관의 위세가 그렇게 말하자면 강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인사 파일을 들고 골목골목으로 동네 카페 찾아다니는 그 자체부터가 이해가 안 되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거 앞에서 나온 기강회의 문제들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청와대 맞습니까? 이 청와대 아닙니다. 이런 청와대는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대통령 집무실 강화문으로 옮기는 건도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이걸 얼마나 믿고 풀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것이 일종의 말하자면 이게 거짓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물거품이 될 공약이다라고 하는 그쪽 생각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두 번 거론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아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 검토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안 돼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어렵다는 이야기 속에서 안 되고 있던 건데, 그걸 대통령의 제1의 공약으로 삼아가지고 선언을 하고, 일종의 보면은 이걸 몰라서 정말 그런 공약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짚어보지도 않는 이 좀 그야말로 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적 역량을 상징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미리 제가 정말로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 인사가 만사 아닙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는 맞기는 맞는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이 정리돼야 됩니다. 일이 정리가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지금 인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데 대한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주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 산업정책이 없는 데 대해서 자성을 해야 된다, 최저임금이 어떻다, 말을 립서비스는 대단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하겠다는 의지나 그렇지 않으면 실제 어떤 정책의 어떤 전환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도 주로 어떤 시기에 논의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하고 누가 가깝다, 누가 대통령을 더 서포트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친소관계라든가 이런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앞서간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부가 제대로 이게 그런 제대로 된 행동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고 이런 이야기가 도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신 겁니다. 이거 인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정작 이때까지 과오가 있던 걸로 지금 수없이 판명이나 민정 수업실은 지금 언론에 따르면은 건드리지 않고 거치하지 않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과연 이게 지금 무엇을 위한 인사인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포장만 하고 그리고 사람들 가면서 어떤 분식이나 하고 그러겠다는 인사 아닌가. 미리 제가 초를 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일을 먼저 정리 좀 해달라. 새해에 어떠한 방향으로의 국정전환이 있고 그 국정전환에 맞는 인사로서 이런 사람을 고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달라. 일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당이 신재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서 정치 공세로 신재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사실상 그동안 메시지를 가리기 위해 메신저들을 소위 나쁜 놈의 프레임에 씌우는 그런 관계를 그동안 써왔습니다. 정말 이 관계를 집단적, 무차별적으로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시도를 하자 이번에는 더 이상 진실 파악의 시도가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인권 침해를 누가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공익제보자인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고소를 철회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고소를 철회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최소한의 주장인 관련 상임이나 청문회에 응하는 것이 당연히 여당이 해야 될 기본 도리이고 그것이 바로 공익제보자의 인격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31일 운영위를 통해서 우리는 차고 넘치는 증거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 불법 사찰 문제는 조국 수석이 이미 운영위에서 자인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품위 유지 의무가 공무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생활 문제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 통보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조사인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업무 범위를 넘어선 범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터인데 그 후 사생활이 나오면 이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는 것은 이미 불법적인 공무원 사찰을 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이 작년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경보를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이 간부를 추천한 해경의 상원 담당 직원의 컴퓨터, 휴대전화까지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해야 될 민정비서관실의 실이 부처 사무 문제까지 관여한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이것을 민정수석이 알았는데도 했다면 직권 남용일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 할 것입니다. 이 정부 청와대의 전방위 사찰, 조작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이 보낸 서한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위기 전환을 위한 총선용 참모진 개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용 참모진 개편이 아니라 이건 사찰 그리고 조작에 대한 문책용, 견책용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덮는다고 덮어질 사안이 아닙니다. 민정 라인에 대한 문책이 없다면 이 정부는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 것일 겁니다. 광화문 소동을 보면서 저는 위선 정부의 또 다른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그럴 줄 알았다라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청와대 이전의 어려움을 알고도 그런 공약을 내세웠다면 기만이고 모르고 그러한 공약을 내세웠다면 무능입니다. 대통령께서 소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위선, 척장이 노릇은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척장이 정부의 모습은 그만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척, 국민 위하는 척, 소통하는 척 그만하고 우리 청와대가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청와대 군장성 인사자료 분실 문제는 사실 이것이 외부로 유출했다가 분실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외부 사적 공간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내 협의했다 분실했고 청와대가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관련 기관 조사 등 사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국가 보안사항 관리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큰 허점이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이 분실한 자료에는 개인 인적사항은 물론 세밀한 평가가 담겨져 있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만약에 불순 세력이 이를 악용할 경우에는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대위원장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군장성 승진 관련 인사 파일을 사적 공간에서 육군 참모총장하고 논의했다는 것은 결국 참모총장의 추천권에서부터 청와대가 사전에 개입하려는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분실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이한 대응으로 이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지금 한미동맹의 이상 기류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의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중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걱정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그런 경제적 안보관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에만 집중하고 한미 동맹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기우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이 결국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레 한미 군사훈련 중단 또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안보에 있어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축으로는 한미동맹이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고 한축으로는 한일 관계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늘 투트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력이라는 쪽의 그 한 트랙의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방위비 협상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에 대해서 결코 가벼이 하지 않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다루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 비대위원장님께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드린 건데 제가 사실은 비대위원장님을 지명했어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그 KBS 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 거부 특혜를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K 수거 챌린지, 그러니까 박대출 위원장께서 제안한 것인데 KBS 수신료 거부 챌린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고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참여해 주시고. 네, 지난 4일 산업 현장에서 또 한 명의 20대 청년 근로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제를 들어서 상가 부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연말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됐습니다만 현장의 근로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사고가 났는데도 김용균법 처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목청을 높였던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명의 간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언론용 보도자료 한 장 없었을 뿐 아니라 국회에 사고 경위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산업 현장의 사고에도 입법 타령만 하는 정부의 무사 안전주의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안전에 대한 의지이며 기본 수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입니다. 지난달 4일 발생한 백성역 운수관 사고는 매일 해야 하는 일일 점검도 하지 않고서 점검 일제는 이상무를 기록해서 발표하는 것이며 지난 아현 통신부 사고 시에 제가 박광희 의원들과 함께 같은 D급 화재 발생하지 않은 통신부를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도 매월 점검해야 되는 점검 일지에 표시된 이상무 기록을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이 몇 달 기록을 한꺼번에 한 흔적이 역력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18일 일어났던 강릉 펜션 사고 역시 시공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부실 구성이었음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는 그렇게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자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이 불안 속에서 애탄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당은 앞으로 안전안심 365 특위를 조속히 출범시켜서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각본 없는 100분 신년 회견이라고 대대적으로 모든 매체를 동원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3년차 국정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가 이 정권이 유일하게 잘하는 대국민 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각본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없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 홍보 쇼가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 사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끊이지 않는 고용 한파에 부직급여 지급액이 6조 5천억 원에 달하고 그 증가폭이 6년 2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더욱이 이념에 사로잡힌 경제정책으로 인해 성장 엔진은 빠르게 꺼져가고 있고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비상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는 요원한데 대통령은 북한만 바라보면서 김정은 조기 답방에 온통 신경을 쓴 사이에 국방은 뿌리채 흔들리고 안보는 불안하며 한미동맹에는 균열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능하면서 수조만 잘하고 불안하고 위험한 루쇼브리의 정권입니다. 부디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경제와 안보 위기 속에서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번 주 저희 정책위는 오늘 원내대표님 주재로 소득주도 성장 폐기와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위위원들 중심으로 경제단체 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를 합니다. 아울러서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 4호기 재개 추진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는 방금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비대위원장님을 지목을 하셨습니다만 KBS 수신료 KBS의 헌법 파괴 및 수신료 분류징수 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KBS의 수신료 거부 챌린지, 줄여서 K수거 챌린지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 장악 저지 및 사법 독립수호 특별위원회가 금주 중에 출범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5대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위 활동을 이어가는 한 주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광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이 있었던 군 인사 자료를 습득한 분은 용기 있게 공개를 해주시고 우리 당에 제공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인데 말씀하셔서 신하자 외교경무원장님.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기자회견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조용기 정책위 의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분명한 말씀이 계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를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득주도 성장의 포기를 선언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실패한 경제 정책이 드러났고 국민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과가 2, 3년 후에 나타난다고 호도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두 번째, 대통령은 적폐 청산만 얘기하시지 말고 신적폐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치 판단의 잣대나 감옥에 채우는 기준은 과거나 현재나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과거 적폐에만 올인하는 과거 대통령이 되실 것인지 미래로 향하는 공정한 대통령이 될 것인지 심각히 생각해 보실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대북 관계에 있어서 폐기 로드맵을 이제 밝혀야 될 때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만 아는 깜깜이 대국 관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김정은 답방이 아니라 북핵 폐기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지난 정권들보다 더 심각한 낙하산 인사와 곳곳에서 퍼져나오는 대형 재난 사고들에 대해서도 이 정부는 자기 성찰과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네 가지 점이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 때 분명히 짚어주고 국민이 바라는 그런 소정의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하는 경제 라운드 테이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 연말에 경제 비상 상황에 대해서 이미 선포하고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우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경제계 산업계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다 지금은. 그래서 왜 그동안 야당에 제대로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하는 말씀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 굉장히 그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이 이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연말에 이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또 이 경제 4단체장을 초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사항과 정책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이제는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내지도부에서 정리된 방안에 대해서 조금 추가 모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특히 우리 한 선거 문제는 조금 더 그건 실제 고발장 준비된 걸로 아는데 언제 고발하실 거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가재정법 위반 및 보선실죄 등 여러 가지 조명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법적 검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일부 고발장은 추가로 조치됩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로 저희가 지난번에 이미 김태우 수사관 건과 관련된 추가 고발,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에 관한 사무관 건과 관련된 고발장 점수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추가 고발건에 이 부분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추가 고발건은 모두 접수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상은 그러니까 그건 아직 법적 대부분의 경제정책국이랑 국가국이랑 정책적 판단이 다른 거지 일방에서 소금도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제 여당에서 방어 문제를 펼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까지. 마찬가지 정유국도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부분 때문에 내일 고발 검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고발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저희 내부 검토를
질문하시잖아요. 위원장님, 지도체제 관련해서는 다음 주쯤 요청 한번, 이번 주에 요청 한번 하시고 결정을 좀 하는 걸로. 총 날짜는 아직 잡지는 않았고 아마 바로 잡힐 겁니다. 원래 11로 전국이 상임위 열어서 당원당 확정한다고 하셨는데 17일로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정은 특별한 그게 있었어가 아니라 의총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며칠 연기가 되고 하는 건데 일정에 관해서는 사무총장께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김미상 의장과 미국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오늘 초월에서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렇게 지금 제 형편이 그렇게 쉬운 형편은 아닙니다. 우선 전당대 이제 무슨 관리하고 하는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의원 의견 차원에서 가면은 오히려 원내대표가 가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당대표가 가게 되면은 대표가 단독으로 가는 게 맞지 그렇게 국회의장하고 이렇게 쭉 같이 가서 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네.